반갑습니다. 햇달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나무 전정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나무의 전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배 품종 특유의 형태로 자라지만 당연하겠죠. 그냥 배나무를 전정을 안 하고 두면 자연스러운 배나무가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동네에서 봤던 배나무들, 그게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둔 거죠. 되지만은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아지고 햇빛의 투과와 통풍이 불량해지며 병충해 발생도 많아집니다. 또한 꽃눈 현성이 잘 되지 않고 과실도 불량하게 되며 나무의 노쇠도 빨라집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가만히 두면 배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조그만한 돌배가 열리죠. 양은 주렁주렁 많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좋은 배를 얻으려면 배나무 전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나무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가지들 잘라줘야 됩니다. 위쪽으로는 도장지가 발생해서 그 도장지들은 보통 꽃눈도 잘 안 오고 여러가지 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면은 자르고요. 옆에서 나오는 것을 키워야 됩니다. 옆쪽에서 나오는 것을 결과지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주지의 옆에서 나오는 척지를 결과지로 사용합니다. 요런 척지에서 나오는 것을 놔뒀다가 이걸 이렇게 유인을 해서 결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위쪽보다 옆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앞으로 이제 할 건데 배나무의 형태를 이렇게 이제 Y자로 보고 이 부분을, 밑에 부분을 주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면 이걸 부주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척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배를 달게 되죠. 이것을 결과지라고 부릅니다. 결과지는 여기에 배가 열리는 거죠. 꽃눈도 여기서 오고 이제 결국 여기서 배가 열리게 됩니다. 연장지는 부주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또 결과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식을 연장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배나무 형태에 마다 좀 이름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보면 통통한 눈에서는 이런 통통한 눈은 꽃눈입니다. 또 뾰족한 눈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눈은 잎눈입니다. 1년생 가지에는 열매를 달지 않습니다. 1, 2년생 가지는 열매도 크지 않고 당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다는 것을 보면 3년에서 6년 가지의 열매를 보통 답니다. 근데 3년, 5년 그 사이에도 분류를 해보면 3년에서 5년생에서는 당도가 높고요. 4에서 6년은 크고 과중이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이제 가지를 결가지로 만들어서 그 결가지가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의 척지와 척지의 간격, 이 척지와 척지의 간격은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요 간격이 40cm라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 제가 화살표를 해놨네요. 요 화살표, 요 거리, 그러니까 척지와 척지, 요 결과지와 결과지 사이가 뭐 한 35, 4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뭐 주지든 부주지든 이런 것들이 6년이 넘으면 결과지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요 결과지가 6년이 넘었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버리고 신초를 유인을 해서 다시 결과지를 만듭니다. 6년이 넘은 결과지의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8년 정도, 7, 8년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가에서. 그거는 뭐 그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6년 정도를
한계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키우고 7년째는 끊어낸다. 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척지갱신을 위한 척지절단 방법이 있습니다. 예. 세기형이나 요게 이제 세기형인데요. 세기형이나 이렇게 따는 거죠. 여기를 톱으로 땁니다. 이렇게 따거나 일자로 따거나, 예, 일자로 톱을 여기서부터 쓸면 일자로 되는 거고, 요렇게 따내면 세기형이 되는 겁니다. 세기형이나 일자형으로 자르는 것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신초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신초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예, 만들어내려면 이걸 탁 잘라내는 것보다 이렇게 세기형이나 일자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세기형 일자형은 묵은 척지를 제거하지 않고 아래쪽에 잠깐만요. 상처를 주는 방법입니다. 예, 상처를 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상처를 주죠. 일자로 하든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내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초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톱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서 척지 굵기의 2분의 1, 3분의 2의 정도를 세기형 삼각형으로 잘라내거나 일자형으로 잘라줍니다. 예, 이렇게. 예, 밑에서 잘라내면 됩니다. 갱신을 위해 완전히 자르는 가지는, 만약에 완전히 자르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눈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이 아래쪽에서 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쪽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있도록 1, 2cm 남기고 여기서 1, 2cm를 남기고 자릅니다. 꼭 이 가까이 자르고 싶으면 위쪽을 가까이 자릅니다.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잘라야 됩니다. 또는 위쪽을 바짝 붙이고 아래쪽은 그루터기를 둠으로써 신초가 다시 발생할 수 있게 합니다. 예,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꽃눈은 10cm 간격으로 하나, 두 개만 남기고 제거합니다. 꽃눈은 요 보면 10cm 간격으로 요 있다면 요거 한 개 키우면 또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놔둔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10cm 놔뒀다가 놔주되면 한 30cm 정도를 띄우게 된다. 그 30cm마다 하나를 키운다 이런 뜻이고요. 꽃이 지고 잎이 나온다. 예, 이게 이제 크게 좀 키우려면 간격이 넓어야 되겠죠. 그래야 크게 됩니다. 너무 배를 많이 달면 클 수가 없죠. 꽃눈은 1년에 1개, 2년에 2개, 3년에 4개 이런 식으로 이게 1개, 2개, 또 2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핍니다. 꽃눈이 4개면 위로 솟은 것을 잘라주고, 꽃눈도 마찬가지죠. 위로 잘라주고 옆으로 나오는 것을 키웁니다. 옆으로 나온 것을 키우죠. 이렇게 위로 나가는 것을 잘라주고, 항상 위로 가는 것은 잘라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가서 꽃이 피고 이렇게 열리면 이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되겠죠. 배 꼭지도 이상하게 되겠죠. 옆으로 나온 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배가 이렇게 열립니다. 예. 그래서 옆으로 나오는 것을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된 꽃눈은 수정이 잘 되지 않으므로 모두 제거한다. 이것이 위로 아니고 아래로 나와 있으면 수정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라줍니다. 만약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옆에는 없다 그러면 위를 살려야 되겠죠. 수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열매 섞기는 5월 중순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가지, 중가지, 단가지, 꽃등이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일이 열리는 30cm 이상의 긴 가지, 예, 30cm 이상의 긴 가지를 장가지라 그러고, 그 다음 10cm에서 30cm 미만을 중가지라 그러고, 과일이 열리는 10cm 미만의 가지를 단가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꽃등이, 꽃이 이렇게 꽃등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꽃이 무리로 이루어지는 길이가 5cm 미만인 것. 그래, 가장 짧은 게 꽃등이 가지죠. 예, 꽃등이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다음은요. 6년 이상 된 오래된 척지와 선단부가 빈약한 가지는 우선 제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6년 이상 된 거는 과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가 잘라줘야 되고 또 선단부가 이런 이제 선단부가 이 선단부 빈약한 가지 이런 것들은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활처럼 희게 하지 말고 수평이 되게 하세요. 가능하면 활처럼 이렇게 휘는 것보다 결과지가 이렇게 휘는 것보다 이렇게 수평이 되게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지의 장가지들을 잘라줍니다. 결과지 중에 이제 이렇게 장가지가 나면 그 장가지들을 이렇게 먼저 잘라주는 거죠. 이것을 절단전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결과지를 잘라주는 것, 이렇게 오래된 결과지를 잘라주는 것을 속금전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잘라줘야 되겠죠. 또 오래된 주지나 부주지는 열매를 달지 않아도 꽃눈을 남겨둡니다. 열매 하나의 잎이 30개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래된 주지가 이렇게 있다. 부주지가 있다 그러면 얘는 열매를 안 달죠. 열매를 안 달아도 꽃눈을 남겨둡니다. 왜 그러냐면 잎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배가 이렇게 하나 열면 적어도 30개 정도의 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결과지는 당년에 과하게 제거하지 말고 오래된 결과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한꺼번에 다 여기를 잘라버린다든지 이러면 반대쪽으로 컸던 것들이 도장지가 엄청나게 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다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 3년을 두고 20%, 30% 연차적으로 갱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된 배나무의 한쪽 주지를 자를 때 반대편 영구지의 주지의 척지를 충분히 키운 다음에 자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과지들은 지금 젊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키우죠. 그러면 반대쪽에도 나무가 이제 있다고 칠 때,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지금 여기에 이쪽 가지가 이제 크고 오래됐는데 이쪽 가지가 좋아요. 지금 이쪽에 결과지들이 좋아요. 이것처럼 결과지가 좋으면 반대쪽에는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딱 자르지 말고 여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덤성덤성 뭐가 좀 안 좋지만 그러면 이걸 천천히 잘라서 결국 20, 30%씩 연차적으로 잘라서 결국 자른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충분히 키워서 해도 도장지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이 결과지가 충분한 좋은 과실을 열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키운 자릅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주지의 수세가 너무 강하여 지나친 도장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나무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가 한쪽만 키운 나무라고 치면 여기를 갑자기 이렇게 팍 자르면 이쪽에 세력이 엄청 강한 도장지들이 막 나오겠죠. 이쪽은 다 영양이 갈 데가 잘라버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장지가 발생하면 꽃눈도 제대로 안 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의 경우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배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면 꽃눈 형성 및 과실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도장지가 많을 경우 지나친 강정정을 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한꺼번에 팍 잘라버리면 다른 곳에서 도장지가 확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피해야 하고 정부 우세성을 활용하여 선단부의 끝을 남깁니다. 이 도장지가 많으면은 이 정부 우세성이라는 것은 신초가 발생하면 이런 거죠. 신초가 여기서 발생을 했죠. 발생을 하면 이 끝 부분이 더 자라려고 하는
밑에 있는 눈이 더 자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정부 우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너무 좋으면은 막 도장지가 막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이쪽으로 힘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정부 우세성으로 힘을 빼주면 다른데 도장지가 덜 발생하고 꽃눈도 많이 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장지의 발생 원인은 토심이 깊어 뿌리가 수직으로 깊게 뻗을 경우, 또는 토양 내 질소 성분과 수분이 과다할 경우, 밀수액에 의한 강정정인 경우, 또 수형 구성 시 주지를 급격하게 구부리게 요인할 경우에도 도장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르거나 구부려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배가 이렇게 크죠. 배가 이렇게 크는데 이걸 구부렸다, 요인을 옆으로 했다, 그러면 바로 꽃눈이 옵니다. 이 커 올라가는데 힘을 쓰는 것을 커 올라가는데 힘을 안 쓰게 됨으로써 눕힘으로써 꽃눈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배나무 농사를 지면서 빨리 수확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는 가지를 이렇게 눕혀버리면 꽃눈이 바로 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 있느냐 눕히느냐는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전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눈에서 발생하는 가지의 자람새가 제일 강하게 자라고 그 아래 눈으로 내려갈수록 가지 자람새가 점차 약해지거나 잠아 숨은 눈요 되는 현상을 정부 우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정부 우세성은 하나의 가지뿐만 아니라 나무 전체 또는 주지, 부주지 내에서도 가지 간의 생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주지 또는 부지주의 끝부분은 항상 그 가지 중에서 가장 높게 관리하여 생장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웃자랑 가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어렵게 돼 있지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냥 크고 있는데 그냥 두면 이쪽으로 힘이 그냥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데 도장이 덜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자르거나 눕히면 다른데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배나무는 직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초들은 항상 위로 큽니다. 그런데 위를 향해 큰 가지는 열매를 달지 못합니다. 도장지가 열매를 못 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이 또는 수평에 가깝게 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도장지가 돼서 안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배나무는 다 눕히죠. Y자 아니면 수평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잘 됩니다. 자, 수평으로 키운 나무가 여기 있네요. 옆으로 쫙쫙 그냥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무가 멋지게 키워놨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가지를 낮게 가려면 관리가 편리하고 약질대 효과도 큽니다. 낮은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편리하겠죠. 나무가 높으면 약도 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지의 옆에서 나온 신초를 결가지로 만들고 하늘을 향한 등쪽 신초는 전정한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옆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나오는 가지들을 이렇게 다 척지를 다 키웠습니다.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초의 수제가 강하여 아주 크고 강하면 부러뜨려 유인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초가 있는데 그게 너무 강해서 유인하기 어려우면 부러지더라도 꺾어서 놔두는 거죠. 부러져도 또 그쪽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나무는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과 뿌리에서 흡수된 질소 성분, 그러니까 잎과 뿌리에서 이 비율에 의해서 가지 생산과 꽃눈 형성 및 결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정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소질이 많으면 그름을 많이 하고 질소질이 많으면 너무 강하게 정정을 하면 도장지가 확 발생하니까 그때는 이제 가지를 더 키워야 되겠죠.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너무 약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세를 맞추어 준다는 뜻입니다. 배나무가 노기에 들면 수간이 커져서 잎수가 많지만 뿌리가 쇠약해져서 탄수화물 함량에 비해 질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가지 생장이 나빠지고 꽃눈의 형성도 나빠진다. 이와 같은 나무는 강정정을 실시하여 잎 면적을 줄여주는 동시에 뿌리 활력을 좋게 하여 토양 개량과 질소 시비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말 아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늙으면은 이제 이게 수세가 약해지죠. 그러면 강정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강정정을 하면은 이제 그 질소질이 많은 것처럼 이제 이게 잎도 뭐 많이 나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네요. 뿌리에서 흡수된 질소수분이 잎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적당히 꽃눈의 형식 결실이 좋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뿌리에서 흡수되는 질소 성분에 비하여 탄수화물이 극히 적은 나무는 경우 나무는 무성해지고 질소질이 많으면 나무는 무성해집니다. 극단적인 햇빛 부족 병충해에 의해서 조기 낙엽 등에 의해 잎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장이 매우 약하고 꽃눈도 형성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실 직전의 어린 나무나 강정정, 질소, 개분을 많이 준 나무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좋은데 강정정을 하는 것은 역시 어떻게든 안 좋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해결책은 나무는 약전정을 실시하고 질소 비료를 줄이며 그러니까 질소 비료와 수세 하는 같은 말이고요. 수세가 강하면 약정정을 해야 되죠. 약하게 전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크는데 강하게 전정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강하게 하면은 그것이 갈 데가 없어요. 힘은 센데 다 잘라버리면 힘은 센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막 도장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힘이 세면 약전정, 힘이 없으면 강정정 이렇게 해야 되죠. 환상박피는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뺑 돌려서 껍질을 벗겨주는 거죠. 벗기는 그렇게 하면 또 세력을 안정시키며 꽃눈 형성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지의 직립성. 가지는 직립성이다. 하여튼 배나무는 똑바로 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위로. 가지가 직면 성장이 강해지고 늦게까지 성장하여 양분이 가지가 자라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직립하면 성장이 강해지고 이야기했죠. 이 성장이 강해지고 늦게까지 성장하고 이러니까 양분이 다 이리 가서 그렇게 되면 과실의 성장과 꽃눈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직립성이 강한 가지는 좋은 결가지가 되기 어려우므로 결가지로 이용할 가지의 경우는 여름철에 유인해 주어야 합니다. 직립성이 강한 가지는 결가지가 되기 어려우므로 결가지로 이용할 가지의 경우는 여름철에 그렇죠. 여름철에 일찍 유인을 시작해 줘야 합니다. 신수와 같은 조생종 품종은 과실이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직립성의 가지를 그대로 두면 과실과 가지 생장 간의 양분 교환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므로 가지를 유인해서 지나친 성장을 억제합니다. 일찍 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수세가 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일찍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삼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1년차 1m 정도 높이에서 절단한 후 무정정 상태로 두면 첫해는 모목 선단에서 두세 개의 가지가 직립하여 자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1년생을 이렇게 나무를 해놓으면 1년생에서 1m를 잘랐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세 개의 신초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년차에서는 각 선단부에 이렇게 나온 데서 또 몇 개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단가지 뭐 이렇게 나는데 3년에도 또 나는데 이제 차츰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매년 짧아지고 세 가지의 길이는 매년 짧아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선단의 신초 자림이 거의
멈춘다 이런 이야기죠. 또 여기에 2년체에서 또 자라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자라겠죠. 예, 이렇게 복잡하게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정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마음대로 안 크고 자연스럽게 커버리는 거죠. 연속적인 방임을 하면 성장을 멈추거나 성장이 멈춘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꽃눈, 이 꽃눈이겠죠. 꽃눈이 붙지 않는 도장지가 다량 발생하여 바람과 햇빛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나빠진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정을 하고 정정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의 새가 거름 같은 걸 많이 해갖고 이게 나무가 막 너무 세력이 세면 예, 약전정을 해야 됩니다. 질소질을 좀 거름을 덜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덜 크면 뭐 너무 늙었거나 덜 크면 질소질이 적으면 강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초들이 좀 더 적당하게 나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일찍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할 거는 일찍 유인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잡지 말고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위로 가는 도장지보다는 옆으로 크는 나무를 결과지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나무 전정 가지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